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님 뵙고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잘 지내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 한창민 의원님 요즘에 소식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좀 어떤 걸 좀 주로 현안으로 좀 다루고 계십니까? 내란 정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기 때문에 이제 관련 상임이나 정치적 활동 중심으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는 이제 민생하고 경제, 금융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았어. 지금 대통령님이 여러 가지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고 있는데 금융이나 금감원, 공정위 등등 소관부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찍질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셨다. 네, 앞에서 선두에서 전장에서 뛰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거 하나만이 정치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민생을 챙기는 살뜰한 일꾼들도 필요한데 그 일꾼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도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현장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지방선거 때 네. 개헌 선거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네. 사회민주당의 우리 한창민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던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전국적인 첫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지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방정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방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아직 인식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이라는 작은 정당의 어떤 결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 개혁 의제가 민생 의제와 직결됐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지금의 정치 체제가 실제로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이것을 극복하는데 작은 정당이지만 그 대의명분과 그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역할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또. 네,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과 개혁진보 사당이 이제 함께 더 힘을 모아서 내란 세력들이 실제로 여전히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결과물을 얻어서 살아나려고 할 때 그것을 최소화시킨 민주적 과정에서 사실은 당장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많이 국민들이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그 역할과 권한을 최소화하고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이 민생 영역에 걸림돌이 되는 그 낡은 세력들을 최대한 구석으로 밀어내는 역할 여기에서 좀 신뢰와 연대의 정치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권 이전 그리고 탄핵 네.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한창민 의원님을 현장에서 뵙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1년이 돼가고 있는데 네네. 한창민 의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계시다. 기대했던 것보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유능하고 준비되어 있고 이제 행정가로서의 실력도 발휘했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여건이나 언론 환경, 다양한 정치적인 한계 속에서 그것을 얼만큼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서 정확하게 지시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해오시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부분들이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되는지 민생의 현장의 곳곳을 잘 들여다봤던 그 대통령님의 장점이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님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님 입만 바라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생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고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은 국정의 우선순위로 빠르게 집행이 되는데 대통령님의 입에 오르지 않았던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변화시켜야 될 내용들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거나 정치권이나 행정 각부에서 그 부분들을 솔선해서 움직이는 힘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병행하기 위한 대통령님 주변에 있는 책임자들과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조금 더 각성하면서 그 두 바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전 장관님들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제 국무회의 관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입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님들이 좀 주도적으로 민생이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대통령님의 입만 바라보고 거기서 조금 뭐랄까요? 좀 점수를 따고 싶어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좀 중점으로 되다 보니까 그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네네.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님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국정 현안을 다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부에 장관이 있고 참모들이 있고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님이 집중적으로 챙기는 것, 그 이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선도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 대통령님 혼자 열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열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지금 오늘 원래 금요일 네네. 본회의에 올라가야 될 중대선거구제.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네네. 이제 진보 4당이랑 민주당 해가지고 중대선거구제가 무엇이고 그게 왜 필요하지? 사실 잘 소개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왜 그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셨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님이 국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국회나 정치권이 조금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 논의입니다. 나머지 이제 내란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이나 실제로 자본시장을 조금 더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 축이 있었고, 그것은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있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면서 무너뜨렸던 민주주의, 여기에 핵심적인 검찰 사법개혁, 언론의 정상화 등등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진보개혁 4당이 협력을 해서 강력한 반대와 필리버스터를 통한 이게 발목 잡기가 있었어도 함께 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치 자체를, 정치인 자신들을 바꾸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개혁의 진정성이 발휘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정치개혁과 개헌 등등 정치권 자체를 바꾸고 국민들의 민생하고 연결돼 있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나왔던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도 안 갖고 있으니 어물쩍 넘어가자, 이런 흐름이 있어서 이것은 매우 저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광장의 다양한 시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치권과 지역정치에서 발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대호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정치개혁의제, 특히나 양당의 어떤 극단적인 정치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만 탓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국민의힘만은 아주 절대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조금 더 서로 신뢰와 연대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체제로서의 조금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정치개혁 중에 하나인 중대선거구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단체장, 대통령 우리 결선투표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헌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척이 못 되고 있었는데,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도 둬야 되고, 특히나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온전하게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런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기 위해서 비례성도 좀 확대하고 이런 선진 정치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각종 개혁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아이고 저쪽에서 반대하니까 우리가 협의하고 합의 통과시켜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이렇게 국민한테 얘기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반대가 있어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니까 결단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개혁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좀 비겁한 핑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민생 현안이자 개혁 의제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뀐다는 이러한 신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또 중요한 한 축의 개혁 과제로 정치개혁 현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달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핑계대지 말고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자꾸 테이블에서 올려놓고 자꾸 그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다른 개혁 과제처럼 결단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개혁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답을 내놓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선거구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네. 다른 정당이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창구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네. 근데 또 다른 일각에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여기는 이제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세를 넓히고 싶겠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민주당 안에서나 또는 국민의힘 안에서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리고 잘하기 경쟁을 위해서 네네. 그렇게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 좀 하나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걸 보니까 오늘 4월 10일 금요일 본회의에 정치개혁특위 네네. 이 부분에서 저는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광장에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의제가 한동안 네.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개혁진보 사당이 천만공성을 하면서 호소를 했어요. 네. 민주당이 이 부분도 같이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개특위도 꾸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문제가 있다 해서 정개특위가 뒤늦게 꾸려졌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공통 의제로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법안으로 담아가지고 제도적으로 요청했는데 그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10일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정개특위를 통해서 최소한의 공통 약속은 지켜 나가자. 또 2일날 약속을 했는데 오늘도 소위가 취소가 됐습니다. 진척이 안 된 거죠. 지난주에 약속한 걸로 저도 그렇죠. 확인을 했는데 왜 취소가 됐습니까?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해서 취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정치개혁 의제를 발목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안을 올렸어요. 하나는 사전투표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이 이야기는 그동안 윤호개인 세력이 얘기했던 부정선거론에 올라타는 얘기인데 그걸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이 외국인 투표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렸어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지금 윤호개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내용 때문에 지금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 주세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네네.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도 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민주당과 개혁진보 사당이 연대해가지고 상임위 그리고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똘똘 뭉쳐서 국민들을 위해서 개혁 법안들을 추진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촉구했는데 유독 이것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라는 거를 지난번에 이제 만들어서 네네.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하자. 네네. 그리고 4월 10일 날 오늘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그 합의 내용이 건설적인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윤허개인 또는 부정선거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과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지금 약속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같이 5정당이 가자고 하는 부분과 네네.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 지방선거, 개헌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수 네네. 그러려면은 5정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의석수 10석을 가져와야지 네네. 통과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협의는 해달라, 협조를 해달라. 그런데 여기서 같이 좀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치개혁과 개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개혁 특위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과정에서 이것을 함께 풀기가 쉽지 않은 건 있죠. 문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협의도 개혁에 대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죠. 이견이 좀 있더라도. 근데 개혁안이나 퇴행안을 가지고 개혁특위에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나 목리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적당히 시간이 흘러가는데 좀 방치하는 느낌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 때는 단호하게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다른 좋은 안을 내라. 이 안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개혁안은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내라. 이러면서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그 과정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우면하지 말고 우리가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든 정치학자들과 오랫동안 논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진일보해야 된다. 오랫동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정쟁의 소재나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협소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정치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책임 있게 결단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게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계속 대통령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겁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큰 틀에서는 또 같이 가야 하는 민주진보 진영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서로 조금 함께 좀 더 협조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한참미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가장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네네.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요거에 대해서 또 통과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 있어서의 뭔가 입지나 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굳이 웬 변화가, 이런 어찌 보면은 기득권적인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민주당은 지금으로서도 엄청나게 큰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더불어서 내가 뭔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주변의 연대 세력과 신뢰와 연대 정치를 하는 그 방향성을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큰 대의의 정치를 해야지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큰 의미에서의
하나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의원들의 지역구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해관계죠. 그 부분에서는 더 원론적으로는 정치개혁 필요한데 내 지역구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빠지는 거죠. 약간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잘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정부와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는 바람이 있는 당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 번은 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평생의 의제로 가지고 갔는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지방자치를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다시 살려내자고 그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는지 민주당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큰 정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0개를 다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내려놓더라도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고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담기 위한 그냥 전향적인 정치개혁에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은 더 좋은 정당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이 더 좋은 정당이 되고 지금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는 민주당 당원들은 오히려 외부에서 비판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함께 해왔지.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많은 동지들, 더 많은 연대 세력을,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주도적으로 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해주는 태도와 그런 정치, 이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잘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 노무현 대통령도 모시면서 재단 이쪽에서도 또 활동하셨죠. 예. 제가 배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연대하고 함께하는 그런 집단지성의 힘, 그렇죠. 이런 부분들부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달콤한 열매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여전히 내란 세력이 이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하고 있고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양당 정치가 지금 당장은 축소되는 것 같아도 바로 살아납니다. 제도가 국힘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남은 여전히 독식하는 거고. 근데 호남도 같이 변해야 되는데 중앙 정치에서는 호남이 양무 호남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의 심장과 민주주의의 동력이라고 하지만 지역 정치로 들어가면은 호남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다 알 거예요. 거기는 영남하고 똑같이 지역 유지들의 놀이터가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도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누군가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망해라가 아니라 누군가는 견제를 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긴장해서 딴짓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기 효과예요.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지금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자꾸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인 것처럼 폄훼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회민주당에서 뭘 이거 정치개혁한다고 당장 이 작은 정당에서 국회 지방의원 몇 명이나 당선시키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민주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쟁자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도 더 건강한 정당이 되게 정치 제도와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은 훨씬 더 좋은 정당이 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 좀 이해가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바라보자면 그동안 이제 같이 해왔었던 정당들 중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좀 배신감을 좀 얻은 상처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200석을 넘겨야 네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총선 200석을 많이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정당까지 이제 신경 써주거나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뭔가 이걸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을 똑바로 안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안 들으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선택지를 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어야지.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균형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죠.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거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만 있는 생태계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뭉치면 뭉칠수록 모든 사람들이 성인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안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치인 한두 사람이 나쁜 놈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점규제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정치는 경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것이 그 독점과 과점과 그 담합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거고 정치도 다르지 않아요. 한 정당이 독점하게 되면은 그 정당의 하나하나의 의원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일시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저도 충분히 마음 이해해요. 우리가 개혁을 강하게 하려면은 개헌 저지선까지 있는 200석을 얻어야 돼. 민주당이 어차피 우리나라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말 중심축입니다. 그렇지만 한 정당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경쟁하는 체제라고 하면은 조금 작은 정당들도 민주당이 다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들과 때로는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정하면서 큰 틀의 개혁의 흐름은 같이 만들어가자는 거. 그래서 워낙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말 악당, 괴물 같은 정당이 있어서 쟤들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으로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뭘 하자 하는데 그것은 민주당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사실 저도 그걸 바라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진보 민주정당으로 이렇게 또 대체하고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는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 공건안 개혁 세력도 좀 포괄하고 합리적인 보수도 포괄하면서 중심에서 오른쪽도 영역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극우 정치가 중심이 됐던 이것을 구석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건 저는 바라요. 그러면 민주당 왼편도 단단해져야지 돼요. 민주당이 1에서 100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에서 서로 붕업할 수 있도록 그 정치 생태계를 다른 식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리딩해줘야 됩니다. 이건 저 좀 갑자기 마음에 드는 대목인데요. 예. 실제로 지금 보수의 어떠한 일정 부분 영역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저는 보여요. 네, 당연히 그렇죠. 유 이재명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네,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 방식이 뭐랄까요? 굉장히 좀 어떠한 편에서는 실용적에서 도움이 되는 면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상처 입히는 그러한 난폭한 방법도 있어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1부터 100을 다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한창민 의원님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다른 정당 의원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은 좀 약속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동안 또 함께 해왔고 협조도 하면서 연대해왔는데 약속된 게 지금 오늘 깨지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네. 그리고 선거구에서는 4월 17일까지 아마 조정일로 있어서 네네. 저희 마지노선이 선관위에서 얘기했던 날이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회의가 통과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당일날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지금 다른 사정당은 지금 굉장히 분노 사글 못 삼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취재를 온 것도 같이 또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네네. 정말 힘든 부분들은 요번에 관찰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소통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저는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동력을 삼기 위해서는 분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노는 세상의 변화의 원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좋은 방향에 대해서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 다만 타협의 대상이 국민들을 위하지 않은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조정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 노력을 하는 게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민주당 이럴 겁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고 싶기도 해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네. 네. 그런데 남을 모욕 주면서 하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인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눈앞에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마 이분 뉴스도 우리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바람을 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가 있다면은 밖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내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야 이런 거 약속 지켜야 된다. 국민과 함께한 약속, 연대정당과 함께한 약속 우리 제대로 지키자. 그게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좀 우리 지방 의원들 내 사랑 한두 명 더 받고 싶은데 이런 욕심을 버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지방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민주당 안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리가 있어야 한다. 예. 네, 전 그렇게 들려졌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듣다가 한창민 의원님 뭐 했는데요? 네.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좀 부끄럽지만 어떤 활동들을 최근에도 이 앞에서도 이제 뇌병동 네네. 관련해서 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창민이 이제 광장에서 계속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불황만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 정치의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민생과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정무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가끔씩은 큰 유튜브나 언론,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살펴봐 주십시오. 제 채널에서도 계속 의정활동이나 현장활동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최근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 당연히 이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연대활동하면서 계속 같이 했죠. 정당의 대표로서. 그 외에 한쪽 손에서 하는 역할 말고 다른 쪽의 역할은 전세사기 문제가 끝난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과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개정안과 민주당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현장에 그 어려운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쿠팡이나 배미 문제를 계속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정보 유출 때문에 발생됐지만 엄청난 문제가 여전히 지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게 온라인 독점 규제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촉구하면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의 문제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어려운 분들은 여전히 그 힘겨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안 보이고 있을 뿐이죠. 왜 그러냐면은 내란 상황에서 저들의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우리 시민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살피는 의정활동하는 한창민과 다른 의원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불황관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큰 유튜브에 자주 출연을 하지 못한다. 이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창민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십시오. 한창민 더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말고 민생 이야기도 조금 더 한 번씩은 다루자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출연해가지고 그런 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이 변화가 필요한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헌특위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가는 길로서 그 길을 닦는데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정치특위 개혁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민주당과 약조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함께 했습니다만 쉽지 않네요. 개혁이라는 과정이.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헌을 앞두고 사실 많은 정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약속이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같으면 나도 안 도와줘 할 법도 한데 네네. 이렇게 또 신사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너무 편안했고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실 이분 뉴스에 이거 뭐 다 담기가 어려운데 다음엔 한 20분 뉴스 하면 좋겠고요. 대통령님이 모든 것은 국민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개혁 의제에 얼만큼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 대해서 촉구를 하냐에 따라서 정치권도 움직입니다. 지금은 내란 정국을
힘겹게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의제 중심으로 우리가 분노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 이후의 대한민국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조금 한쪽에 이제 환하게 비춰져 있는 밝은 곳뿐만 아니라 그거에서 나오지 않는 그 그림자 안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도 같이 좀 살펴주시면,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또 그 집권 여당의 당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런 것들을 품넓게 갈 수 있도록 내부적인 동력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저도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입장을 또 취재를 하러 갈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한창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진보 사정당의 입장을 또 같이 전달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리고 진보 사정당도 사회민주당도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네네. 저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려볼 텐데 개헌 때 꼭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번에 정치특위 개혁이 안 되더라도 저는 네.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헌을 가장 빠르게,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혁명 이후에 개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거 혁명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헌법적 토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동안 개헌이 무슨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이러면서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낡은 관행, 낡은 인식이 깨트릴 때가 되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면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언제든지 개헌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총선에 더 나은 또 안을 가지고 또 다시 개헌을 하고 다음 대선은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 의제와 별개로 개헌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개혁 의제에도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 물밑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는 결단들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들의 민생과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변화가 필요하면은 당량을 떠나서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다른 정당 취재하면서 분위기가 좀 심각하다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잘 되길 바라지만 다른 정당들도 잘 되길 바랬었는데 오늘 너무 힘되는 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